네, 오늘장 모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지 체크해보죠.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입니다. 운용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5월에 또 첫 거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희망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내용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미증시가 많이 빠졌다 하지만 네. 지금 미증시와 국내 증시는 엄연히 색깔이 다르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 부분을 다르다. 네. 앞전에도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미증시가 급락을 했던 거는 뭐 빅테크가 거의 어떻게 보면 절반 그렇죠. 이상의 영향을 미친 건데 네, 맞아요. 미국에서 빅테크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반대로 국내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 대표 국내 대형주들을 보게 되면 네. 실적이 너무 잘 나오죠. 대형주의 분위기가 우선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우선은. 네. 그리고 이제 환율적인 부분도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도 다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상태지만 그렇죠. 이제 미국의 물가지수는 CPI가 뭐 8.5%까지 올라왔지만 맞아요. 네. 국내 같은 4%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금리라든지 이런 것도 따지면은 지금 미국이 제일 심각한 거지. 우리나라라든지 그 외적인 국가들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부분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지난주에 저점을 깨는 모습을 나스닥 같은 경우 보여줬지만 네. 국내 같은 경우 오히려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내 증시에서의 실적이란 부분이 굉장히 큰 버팀목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렇군요. 이제 5월달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이벤트가 네.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쪽이기 그렇게 때문에 보시는군요.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 우려가 아직까지 해소된 것도 없고 맞아요. 아직까지 앞으로 더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지만 일부는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씩 보도록 하죠. 네, 업종별 등락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까지가 이제 4월 마지막 4주차였었는데 마지막 주권만 지난주 이제 업종별 등락 좀 보게 되면은 네. 지수로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 0.36%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폭의 약보합 정도 마감을 그렇죠. 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미증시라든지 기타 증시에 비해서 강했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겠죠. 이제 코스닥에서가 좀 하락이 있었고요. 예. 중소형 역시 하락이 있었고 그러네요. 대형주가 하락이 거의 없었다가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지난주 시장은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이쪽에서 받쳐준 모습을 보여줬다가 된 거죠. 받쳐줬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유틸리티가 가장 강세를 보여줬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이쪽에서의 영향이 컸었던 거고. 돈 올린다고 제약 같은 경우가 역시 실적이 잘 나왔다 부분이 그쵸.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었고요. 네. 그 세트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해외 법인과 해외 이제 법이 아니라 해외 이제 다른 회사와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 또 바이오시밀러 하나 판다고 관련해서 하더라고요. 이제, 네.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봤다 이런 부분이 앞에 기대치 같이 올라간 게 있었고. 기대치. 근데 건설은 실적이 좋았던 거죠. 네. 그다음에 자동차도 시장보다는 강세에 띄워줬었고 방어 소비재 쪽에 이제 화장품입니다. 네. 화장품 쪽에서가 이제 아모레 그룹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네. 강세를 보여줬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항공해운 쪽에서도 이제 글로비스가 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쪽 역시도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네. 반대로 이제 하락이 컸다가 된 쪽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기대치가 높았던 쪽. 그랬죠. 저기 이제 은행과 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차익 케이스인데 정도로 보면 이쪽에서 되겠죠? 차익이 좀 떨어졌고 네. 역시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4월 4주차는 대형주가 실적으로 시장의 바닥을 잘 막아줬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은 네. 역시 외인들 매도가 많았습니다. 1조 6,500억 많이 매도를 했죠. 그러네요. 근데 반면에 기관에서가 매수 들어왔다. 네. 그래서 이 기관의 매수가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이 아닌 연계금과 투신 이런 데를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계속 거죠.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쪽 같은 예. 경우는 실적,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숫자가 보였다. 이 부분이 강한 모멘텀이 되기도 했고. 그렇군요. 근데 배당으로서 입금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네. 금융투자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성향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외적인 쪽은 다 매도가 나갔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양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네.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우선 실적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서도 그 얘기 드렸지만 대형 쪽은 실적에 잘 나올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수출이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죠. 네. 환율이라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중소형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국내 대기업에 납품을 주로 하기 때문에 네, 네. 아마도 실적이 기대보다 그렇게 썩 좋다 이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조가 좀 그런 상황인 거군요. 자, 그럼 4월 4차 수급 동안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5월로 넘어가니까 한 4월 4월 한 달을 전체를 아예 보면서 보도하죠. 보죠. 예. 4월 동안에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네. 나스닥이 13%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S&P가 8%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깊습니다. 굉장히 많이 네, 하락했죠. 깊죠. 국내를 보게 되면은 이제 거래소가 2.27% 하락했고 네. 코스닥이 4.2% 하락했다 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선방한 거 상대적으로 상방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대형 쪽에서 2.9% 하락했는데 이 대형 쪽도 지난주에는 이제 하락이 좀
들라오거나 이렇게 되면서 된 거고 네. 중소형이 상대적인 강세가 여전히 두드러졌다 됩니다. 그러네요. 예. 반대로 이제 중소형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좀 하락이 커졌다 됩니다. 그러니까 더 상승이 높았던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승은 왜 나왔냐 하면은 시장에서 어느 쪽에 투자될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이제 쌍용차 관련된 쪽이라든지 뭐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사료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슈에 따라 이런 움직였네요. 쪽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쪽에 예.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4월 한 달 동안 보게 되면 지수는 2% 하락했지만 네. 업종별 차변화는 확실히 나타났다는 그러네요. 건데 예. 가장 강세를 보였다 된 쪽이 음식료, 그렇죠. 그 다음에 원장님. 철강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기계 이런 쪽이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네. 유틸리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반대로 가장 하락이 컸다 된 쪽은 서비스가 되겠죠. 여기다 네이버하고 카카오 있죠. 그 서비스에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네. 게임주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 시장에서 작년 하반기까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쪽이 이쪽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도 역시 하락했고 IT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4% 상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는 바닥을 쳤다. 이게 더 무게가 실리는 쪽인데 음. 그나마 축소를 했다가 됐는데 그래도 네. 시장보다는 좀 더 약했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 은행, 보험, 증권이 4월 한 달 동안 내려간 것과 서비스업이 한 달 동안 내려간 건 성격이 완전 다르죠. 하라는 거죠. 이쪽은 차익 실현인 거고 서비스 쪽은 시장에서 밸류 부담이라든지 네. 실적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가 되겠죠. 이제 4월에서 좀 민감주 쪽에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와줬다.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 월봉을 한번 볼게요. 예. 월봉을 보게 되면 멀리 봅니다. 2600이라는 자리대 전후가 앞전에 2018년도 초의 예.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때와 지금 현재 그리고 향후의 전망을 봤을 때는 영업이익의 월등히 현재가 높다가 됩니다. 실적이 좋다. 더군다나 네. 1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네. 대부분의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을 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를 때문에 거는군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국내 증시가 현재 이 저점 라인대를 잘 지켜준다 되는데 위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어디서 찾을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다행스러운 같고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고가 대회에서 종합주가지 한 18%대 하락을 했다가 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큼 축소되냐 중요한데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4월 한 달 동안 개인들이 6조 2천원 샀으니까 네. 굉장히 많이 샀죠. 그러네요. 근데 전에도 얘기드렸듯이 개인들이 이렇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은 유지가 되거나 증가를 하고 있다. 배당이 돌았다. 그 얘기였었죠. 그 얘기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5조 가까이 팔았죠. 4조 네. 9천억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에서는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이 2조 1천억이 나갔는데 네. 전체 기관에서의 매도는 1조 4천억 정도 되니까 예. 투신과 연기금, 다 사줬다는 사업펀드 얘기죠. 다 나머지 기관들이 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파는 것이 뭐냐라고 보면은 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네이버 여기만 해도 거의 5조가 됩니다. 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은 거의 저쪽에 다 집중이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특정 종목만 그죠? 판다는 얘기죠. 근데 기가 같은 경우가 1조 4천 팔았다 했는데 예.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만 해도 같은 2조가 거고. 훌쩍 넘어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파는 쪽,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둘 다 파는 쪽이 삼성전자를 중심한 반도체와 네. 그리고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판다고 성장주를. 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저쪽은 팔았는데 그 외적인 쪽을 더 많이 샀다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팔기만 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은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켰다라는 것이 4월 한 달 동안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갑니다. 코스닥은 동반 매도인데 네. 외국인들이 1조 2천원 팔았고요. 기관에서 7,800원 팔았죠. 네네.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이제 금융투자 조금 들어왔지만 줄었네, 좀. 네. 조금 줄었다가 되긴 합니다. 네.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는 들어온 반면에 투신이라든지 그 외적 쪽에서는 오히려 매도가 컸었다가 되는데 크네요. 여기서는 수급을 보게 되면 예. 우선 외국인들이 파는 쪽이 아까 거래소처럼 삼성전자나 이쪽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에, 오스테 임플란트, 첨보, 심체 골고루죠. 골고루 팔았어요. 굉장히 골고루 팔았는데 네. 크게 얘기하면은 네. 2차 전지, 게임,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외적인 콘텐츠. 컨텐츠 관련된 쪽 예, 이런 쪽을 중심으로 팔았다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기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시장에서 거래소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도를 했는데 네네.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소폭이나마 외인들이 들어왔죠. 예. 그러면서 삼성전자 4%대의 강세를 보여서 마감을 했다 됩니다.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팔만큼 팔았다가 되면은 앞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되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기가 좀 더 수월한 케이스가 예. 만들어진다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골고루 매도가 나온 것은 네.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안 좋게 본다. 이쪽은 아직까지 약간은 부정적인 부정적으로. 부분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 어떤 종목을 파는지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확 읽힙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요하게 좀 잘 봐야 될 게 또 수출입니다. 네. 예. 왜 수출이 중요하면 네. 어차피 지금 현재 실적이란 부분이 앞서서 우리가 수출이 너무 잘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 역시도
수출주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된 게 종목으로까지 잘 간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국가이고 그렇죠. 국내 대기업들이 대부분 수출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수출과 환율의 효과라는 부분은 상당히 무시 못한다는 얘기죠. 투자의 힌트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4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577억 불 수출을 했다가 되니까 네. 3월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월보다 작은데 1월과 2월보다는 높고. 높다가 되는데 예.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할 때 전년 대비 비교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가 512억 불이었으니까 훨씬 작은 실제로 거죠. 12.6% 증가를 했다가 됩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예.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수출 증감률인데 네. 전년 대비해서 수출 증가가 두 자릿수는 유지를 했는데 줄었네요. 어떻게 보면 12.6%가 굉장히 낮아 보이죠. 맞아요. 근데 바로 작년 4월을 보게 되면 작년 4월 같은 경우가 41.2%의 증가입니다. 예. 무슨 이게 얘기냐면 뭔 소리예요, 이게? 앞전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네. 수출이 급감하고 했었던 그 부분이 기저효과가 가장 높았던 게 작년 4월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요. 16에서 40을 확 뛰긴 했네요. 그래서 코로나에 의해서 이제 아. 기저효과가 제대로 나온 것이 예. 4월, 5월 이때가 큰 폭의 증가 나타났던 그 시기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작년 4월 달 같은 경우가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가 높았던 그 시기였는데 예. 그래도 12%두 자릿수 증가한 거는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기저효과 빼고도 12% 빼고도 올라갔다. 잘 나온 거니까. 아.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출 품목을 보게 되면 네. 반도체가 수출 금액으로는 이제 100억 불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잘 나온 거고요. 잘했고요. 그다음에 정유화학 같은 경우가 여전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 국제효과 때문에.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한 전년 대비 6% 증가 나왔는데 네. 이때는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작년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사실 6월 달부터 발생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4월 달 같은 경우는 차량 판매가 가장 잘 될 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는 성수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에서 5월 달에 뭐 세린 뭐 주식을 패고 가자. 세린 메이 드라이빙 이렇게 시즌. 얘기를 예, 하는데 왜냐면 이제 휴가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 구매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때 사야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4월 달 2분기가 자동차 판매는 성수기다라고 음. 얘기했던 시기였는데 네. 이때는 차량용 반도체 이슈라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기였죠. 그럼 잘 팔렸어요. 없었던 시기인데 전년 대비해서 6% 증가니까 음. 거의 정상화 되어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동차가 역시 예.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4월 차량 판매 나올 텐데 많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가 되겠죠. 그렇군요. 철강 여전히 잘 팔리는 케이스고요. 네, 네. 석유 제품, 화학 쪽도 여전히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선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변동이 세기 때문에 이쪽이 약하고 자동차 부품 쪽이 좀 약하다 정도 되지만 그 외적 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출이 고르게 증가세를 보여줬다가 되는 거겠죠. 네. 자, 결국에는 여기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잡아내면은 앞으로에 대한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수출 동향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가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별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중국의 수출 금액을 보게 되면 소폭 감소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국에서 경제 봉쇄를 한 영향을 받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봉쇄 풀면 이거 다시 다 좋아진다는 어느 정도 거죠?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상해 쪽에서 네. 경제 봉쇄를 했고요. 그다음에 베이징 북경 맞아요. 이쪽에서가 이제 경제 봉쇄 할 수 있다까지 갔다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상해 쪽도 이제 경제 봉쇄 부분에 대해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풀어주고 있는 과정을 보여준다 되죠. 아, 그래요. 더군다나 지난주 금요일과 목요일 이때 중국 증시가 가파르게 네. 반등이 나왔던 배경도 추가적인 부양책을 발표했죠. 다행스러운 그러니까 이제 소식이네요. 중국이 네. 앞으로 생산이나 경제 봉쇄 영향이 서서히 완화되는 국면에 들어온다면 우리나라한테도 좋아. 그렇죠. 우리나라한테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아세안 전체적으로 다 증가폭이 좋은데 네. 역시 미국에 대한 증가폭이 가장 높게 나온다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전히 수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네. 잘 나온다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2개월 연속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한 부분도 있는데 그걸 초점으로 맞추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은 중요치가 않은 것이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뭘 알고 있냐면 우리는 현재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그 외적인 높은 거다 원자재가 알잖아요. 다 올라간 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럼 밑에 보게 되면은 실제로 원유라든지 가스, 석탄 그 외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소개를 보게 되면 작년 4월 달과 올해 4월 달 보면 전년 대비 증가액이 42%, 15%, 17%, 12%. 그 평균적으로 소개가 전년 대비해서 70%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입하는 단가가 70% 증가를 했으니 엄청난 거죠. 당연히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가져와서 재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시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 이 제품 가격 전이가 수월하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결국 나중에 이 무역 적자라는 부분도 개선된다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무역 적자가 2개월 동안 연속해서 크게 나타났다. 이걸 초점 맞출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던 단점도 아니고 아는 단점이었으면 좀 더 공격적으로 좋은 부분을 보자.
라는 것이 운용력의 관점이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코스피 대형 종목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지수를 네, 보게 되면은 지수. 제가 네. 왜 대형 지수를 다시금 얘기하냐면 네. 지난주 시장에서 지수를 받쳐줬던 것이 대형 지수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대형 지수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기에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이 대부분의 대형주거든요. 근데 이쪽에서가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네. 2분기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적인 부분도 더 싸졌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12개월 포워드 퍼 같은 경우가 네. 9.0배에서 8.8배까지 떨어졌다 되는데 그랬군요. 시장에서 기대를 안 했던 쪽이 너무 잘 나온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러니까 가는 화학이라든지 사실 기대를 별로 안 했던 쪽인데 이쪽이 잘 나다 보니까 컨센서스가 높아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스권의 하단이라는 자리대를 지난주에 다 지켜내고 발등을 했다가 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네. 봤을 때 이번 주는 당연히 연준회의입니다. FOMC. 그래서 연준회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5월달 50bp 인상은 딱 기정사실화가 되어 모르는 있고요. 사람이 없죠. 그다음에 6월달에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한번 더. 0.75. 아, 그러니까 더 세게요. 0.75가 지금 90%가 넘었죠.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빅스텝, 예.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연준회의가 이번에 왜 중요하냐면 네. 시장에서 연준회의에서 50bp 인상하건 75bp 인상하건 시장에서 그걸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네. 연준에서 확실한 가이던스를 보여줄 것이냐.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연준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제시를 해줘야 아. 그래야지 시장에서 앞으로가 선거건 뭐건 운영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취임이 있고 차기 정부가 들어오고 20대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물가지수 발표 있는데 역시 중요하겠죠. 볼 거 많네요.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네. 지난달에 8.5%였는 거, 네. 8.5%였던 것이 꺾였다라는 부분을 거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숫자로 확인하자는 거죠. 얼마나 꺾였나. 얼마 꺾였나.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역시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현재 미증시가 빠지고 불안하다, 러시아 문제도 장기화된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네. 그래도 사야 될 시기가 지금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근거 없이 떨어졌으니까 사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씩 근거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결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연결 선물 지수를 왜 보냐면 예.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작년 하반기에 미증시는 너무 좋았는데 맞아요. 국내 증시는 오히려 디커플링은 안 좋았었죠. 덜 갔죠. 뭐. 그러면 사실 미증시가 좋으면 아침 출발 항상 떠서 출발합니다.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음봉으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쵸, 네.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고 최근 들어서는 미증시가 약하니까 아침에 낮게 출발하죠. 네. 개파락을 하죠. 예, 예. 근데 반대로 시장은 올라가는. 또 잘 반등을 하니까 양봉이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갭이란 부분을 다 빼버린 것이 갭보정 차트라고 얘기하는데 아, 이게 분봉사에서는 375분이지만 이게 일봉입니다. 실제로는. 아, 그렇군요. 그 이게 어떤 그림의 차이가 나타나면 예. 작년 1월 달에 고가를 만들었던 거고요. 예. 고가 대비해서 저점까지가 약 32% 빠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앞전에 7월 말에 이때부터 하락했던 것이 실제로 미증시 여기서도 위로 갔지만 네. 국내 증시는 오히려 떨어졌다 된 거고요. 1월 12월 말까지도 다시 밑자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번 또 떨어졌죠. 네. 근데 저점은 언제 만들었냐? 1월 28일에 만든 겁니다. 그렇네요. 올해. 그러고 나서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네. 추세와 박스권 상단을 넘어갔죠. 그렇군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 코스피 200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대표 우량주만 사실 200개 뽑은 거죠. 집어넣었죠. 예,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갭이라는 부분을 빼버린다면 네. 실제로 지금 현재 저점부터 계속 올라가는 모습과 추세를 먼저 넘어간 그림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갭이라는 부분을 예. 빼버릴 경우 네. 국내 증시는 지금 저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과정을 만들어줬다는 건데 그렇죠. 저 추세를 돌파하는 1등 공신이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까지 바닥을 만들어줬고 네. 실적이 좋은 업종 대표주들이 강세된다면 지수는 하락하고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인 반면에 네. 오히려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모멘텀이 더 좋아지는 케이스 이렇게 되겠죠. 좋은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자, 5월 첫 주차 이벤트도 많다고 했는데 보죠.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 실적이 굵직한 기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다만 네. 이번 주 실적에서 굵직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네. 바로 카카오페이가 있고요. 예. 카카오뱅크가 있고 예. 카카오 게임즈가 있고 카카오도 그리고 수요일날 봐야죠. 카카오가 있죠. 다 카카오네요.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제가 전에 어스름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예, 했더니 가치주는 오히려 새벽에 오는 케이스인 거고 네. 성장은 더 어두운 쪽으로 갈 수 있다. 그 양극화가 더 지는. 심화될 수 있다. 아. 이 부분이었는데 성장 쪽에서 실적이란 부분이 시장 컨센서스에 충족을 못 해준다면 네. 전망대를 밟지 못한다면 자금은 더
실적이 좋았던 쪽은 더 쏠린다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고, 또 반대로 실적 관련된 성장주들이 괜찮게 나오게 될 경우는 네. 오히려 우려감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예.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다가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군요. 예, 실적에 대한 전망입니다. 자, 다음은요. 그 다음에 해외 중요 이벤트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회의.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4일까지 휴장입니다. 아, 이거 좀. 그러니까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네. 이제 거의 미선물만 체크하면 됩니다. 장중에는. 그렇죠. 그다음에 연준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빅스텝과 자이언트스텝까지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확실한 가이던스를 주느냐 이게 초점으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빅스텝 50, 자이언트 75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까지 왜냐 이번 주는 우리나라가 연준회의 결과가 이번 주 금요일날 반영이 되고. 그럼 다음 주에 나오네요. 네, 다음 주 거기가 이번 주 금요일날 반영합니다. 끄트머리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하루가 빼고 그 다음 주에는 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경계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를 보는 건데 매크로 불확실성이 완화된다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불확실성과 각종 이슈 악재를 3개월 동안 반영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길게 박스권이 했네요. 네. 지금 사실 굉장히 큰 박스가 아닙니다. 위아래로 5에서 6%짜리 박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길게 온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먼저 보여줬는데 네. 이제는 불확실성 좀 완화시켜 주느냐. 그럼 또 이게 투자 핵심이 심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2640에서 2770 정도를 보는 거고요. 네. 코스닥은 870에서 930.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부정적이다. 이제 약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좀 떨어진다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적 여전히 똑같은데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는 경기 가치주. 네. 그다음에 이제 반대가 성장주. 네, 이렇게 네. 나오는데 자동차, 철강, 건설, 조선 여전히 똑같고요. 건설계 똑같고 해운과 순수화까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이제 삼성물산. 그러니까 앞전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밸류 자체가 이제 8%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렴하네요. 본업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설. 건설과 상사 부분. 네. 상사 부분이 매출과 이익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리오프닝 할 경우 이제 레저 쪽에서 옛날 우리 에버랜드 막 이런 것도 있었죠. 많이 났죠. 그런 쪽이라든지 이쪽도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이 굉장히 싸다 이런 관점인데 자, 가격 볼게요. 차트 바로 보게 되면은 차트가 박스권의 중간만에 넘어갔죠. 네.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살짝 지지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한번 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급했네요, 좀. 그 가격대가 이제 11만 2,500원. 네. 그러니까 정확한 박스는 11만 1,500원인데 거기까지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1만 2,500원은 매수, 손절은 10만 7,000원, 목표가로 13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악재들이 있지만 모르던 거 아니고요. 조금씩 변화, 긍정적인 변화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오늘장 모닝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원 운용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